안녕하세요. 임장롱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나쁜 놈 방지법. 과연 이게 뭘까요? 네. 요새 신문기사 보면 전세 사기 빌라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경매하는 임장로 입장에서도 경매 물건들을 보다 보면 전세 사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대범했던 전세 사기범들의 수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그런 권리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지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사기 방법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자면 이제 임장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적으로 임장로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건데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순간 손실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두 번째 사기 방법은 세금 체납 존재를 숨기는 방법입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는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당해세라는 세금인데요.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당해세의 개념은 임정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세금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손실 가능성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정도로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지금부터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빌라 매매 시세를 2억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냥 거래할 때 2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1.5억이 있었던 겁니다. 현재 집을 나가서 공실이 된 상태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임정로는 전세를 싸게 1억에 해준다는 중개사의 말에 덜컥 전세를 계약하게 되고 이제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임정로가 2억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2억에 낙찰받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1.5억을 먼저 받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남은 돈은 5천만 원인데 임정로는 5천만 원만 받고 5천만 원은 돈을 날리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집주인은 1.5억의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돌려주지도 않고 거기에 1억의 보증금까지 받았으니 2억짜리 집으로 2억 5천짜리 돈을 받고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케이스 두 번째. 이번에도 빌라 매매 시세를 2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당해본 임장로는 이번엔 집주인한테 요구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5억 그냥 전세, 시세대로 계약을 합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은 그 세금, 거기다가 그 당해세에 해당되는 세금을 1억 원가량 체납한 빚쟁이였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빌라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임정로가 경매에서 빌라가 2억 원에 낙찰됐다고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네, 2억 원에 낙찰되게 되면 당해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1억 원 제외하고 낙찰 후 남은 금액은 1억 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내 전세금은 1억 5천이었지만 결국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원밖에 없고 결국 케이스 1과 같이 또 5천만 원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장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나쁜 놈 방지법 개정됐다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문제들은 계약하기 전에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태까지는 임차인이 계약이 하기 전이든 계약한 후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국무회의에 해당 내용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계약하기 전에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집주인의 세납, 체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권리를 계약하기 전에 무료 임차인에게 제공해주는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임차인들에게 사기치는 집주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결국에는 개인정보보단 이런 전세 사기범을 잡는데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혹시라도 이런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집주인과 임차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권리가 이렇게 증진되었고요.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했을 때, 에이, 그게 말이 되냐? 혹은 뭐 그런 걸 모르는 사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정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런 권리를 취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태까지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과 그 전세 사기 나쁜 놈 방지법, 그게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고요. 임장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쁜 놈들 제가 다 잡아냅니다. 구독해주세요.